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잘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하고 공부하고 운동했으면 또 잘 쉬어줘야 되겠죠. 충분하게 골고루 영양 섭취를 잘 하고 그리고 좋은 잠을 자는 게 중요한데요. 바쁜 현대인들의 뇌 속에는 노폐물이 쌓이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뇌 노폐물은 우리가 잠을 잘 때 뇌 척수액이 분비되면서 배출됩니다. 뇌 척수액은 깊은 잠에 빠졌을 때만 분비가 되고요. 의식이 깨어 있을 때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매일 이걸 5분씩만 해줘도 뇌 척수율 청소 효율을 6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해야 하는 이건 바로 5분 명상인데요. 우리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준다고 하고요.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뇌 척수액의 효율도 크게 높여줍니다. 우리 뇌에 단백질 찌꺼기가 쌓이면 뇌 흐름을 방해하거나 치매 또 알츠하이머병이 유발되기도 하는데요. 뇌 속 노폐물 관리, 명상과 숙면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목요일장을 한번 좀 잘 이해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장 흐름 알 수 있는 주제 보시죠. 1분기 시장 리뷰, 2분기 시장 체크 포인트. 교보증권의 윤여민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분기 마지막 날입니다. 네, 절묘하게 3월 말에 딱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전국에 벚꽃이 핀다고 제가 방송 전에 말씀드렸더니 금시초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저는 코로나 시국을 아주 실감하면서 열심히 방송을 하느라 예. 밖의 세상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타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다녀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방송국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폐쇄돼 있고 그쵸. 또 전염성이 있는 이제 질병이다 보니까 네.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또 다행히 또 많이 불려다니면서 네, 또 상당히 바빴습니다. 네. 그래서 봄이 온 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4시간 시장에 대한 생각으로 네. 머리가 가동될 것 같은 우리 윤여민 팀장과 오늘 얘기를 해볼 텐데요. 연초에 시장에 대해서 사실 뭐 큰 기대는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기저효과라고 하더라고요. 뭐 누군가는 기고효과라고도 하는데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성장이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뭐 1분기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시각들도 좀 많았었고요. 금리 인상 부담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터지게 되면서 연초부터 주식시장에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 변수들이 과연 시장에 잘 소화가 됐는지 현재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사실 이제 지난주부터 시장이 확실히 조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가 지금 2,750을 좀 넘어가는 상황이죠. 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940서 좀 넘어가는 상황인데 확실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사실 올 1월에는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무슨 시장이 전쟁 난 것처럼 난리가 났었고 또 2월에는 오히려 진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그 리스크에 대한 여파가 3월 초까지 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3월 FOMC에서 지금 이제 연준의 파워 의장은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된 부분이 아니냐라는 부분과 함께 파월 의장이 이렇게까지 좀 매파적으로 얘기하는 데는 분명히 근거가 있다는 좀 생각을 했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고용에 대한 부분에서 확실히 좀 자신감이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고용 같은 경우는 뭐 1.7건? 그러니까 오히려 구인가 어떻게 보면 한 명보다 더 많은 이제 고용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골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 수치가 좀 데이터가 나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더 이제 연준의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매파적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자신감이 보이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면서 사실 지난주에 이제 S&P 500이 좀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좀 주간 수익률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측면을 해봤을 때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완연하게
좀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회복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을 좀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는 뭐 어제 협상 얘기 나오고 또 오늘 또 얘기 다르고, 사실은 이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또 그 다음날 다르고 계속 다르긴 합니다. 확실히 그만큼 이제 푸틴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가 많이 없는 건 분명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그러한 부분에서 좀 많이 둔감해진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어차피 장기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염려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휴전이 된다 하더라도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좀 다시 등판하는 시기가 많이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좀 그러한 시각이 좀 시장에서는 이미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뭐 평화협정에 대한 유의미한 좀 진전이 조금은 느리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많이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좀 단기 변곡점은 확실히 좀 지나가고 있다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실히 이제 금리 인상은 시작됐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어떤 물가 상승률은 2%를 좀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사실 글로벌리제이션에 좀 역행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죠. 이제 탈지역화 뭐 이런 부분들, 네. 결국 이제 자원에 관련된 좀 이제 자원 전쟁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서방 국가들도 이제 세계와 역행하는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좀 패권 다툼이 어떤 총과 칼을 드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산업으로 좀 번지는 듯한 모습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 반도체, 자동차로 좀 옮겨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오래 좀 내내 지속되는 어떤 하나의 좀 변하지 않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탈세계화의 여파를 반도체와 자동차주가 받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탈세계화라는 이슈는 저는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이 생겼을 때 네. 사실 이게 사회책에 나오는 개념이기도 한데 다시 찾아봤었어요. 세계화, 탈세계화 네. 이슈에 대해서 찾아봤었는데요. 결국에는 뭐 탈세계화 되면 뭐 냉전, 또 각자 도생 이런 형태로 네. 가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각 국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계속 주장하면서 대립하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1분기 여러 변수들 가운데서 일단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는 정책의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 또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 이에 대한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 역시도 훼손되지 않은 채로 지금 잘 네.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전쟁 이슈도 어느 정도는 좀 시장에 반영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1분기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안들이 과연 2분기에는 또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2분기에는 또 어떤 새로운 변수가 나타날 것인지 궁금한데요. 2분기 주목하시는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확실히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에 대한 부분이 가장 제가 볼 땐 주목을 받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경제가 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중론이죠. 사실 이제 뭐 네. 인플레라든지 금리 인상 국면이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뭐 여러 차례 좀 과거에 좀 데이터들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이제 주식이 아웃퍼폼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를 참고해 본다고 하면 80년대 이후, 1980년대 이후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한 번을 제외하고는 이제 성장주의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장주의 성과가 좋았다라는 것은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되다 보면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귀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가 좀 상당히 좋은, 좀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좋게 취급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좀 제가 볼 때 아웃퍼폼했던 좀 근거를 좀 말씀드려 보다 보면, 확실히 좀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제외하면
글로벌 쪽에서 특히 이제 미국 글로벌 시장들의 좀 경쟁 우위를 다지면서 좀 확장으로 좀 나아가는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좀 이제 과거에는 좀 일어났던 부분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경제 확장으로 해서 좀 소비의 여건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좀 재화라든지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장에 대한 아웃퍼폼이 일어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떨까라는 좀 예상을 해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고용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좀 일어나게 되고, 또한 뭐 4차 산업 같은 여러 가지 좀 없었던 AI라든지 이런 좀 신사업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오히려 좀 지갑이 많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테슬라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전통적인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탈세계화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탈세계화 관련돼서 가장 이제 중점적인 게 아무래도 에너지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러시아 관련돼서 좀 에너지에 대한 좀 자립이 좀 많이 힘들었던, 좀 많이 좀 기대였던 상황에서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 이제 러시아와 조금씩 관계를 단절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단기간에 되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에너지뿐만 아니라 금융 부분을 봐서라도 지금 뭐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 익스포저가 지금 전체 한 53%나 차지할 정도로 러시아와 좀 긴밀한 어떤 무역 관계를 좀 유지를 했었고, 에너지뿐만 아니라 금융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거래가 있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5% 정도로 유럽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적은 포지션을 갖고 있죠. 그리고 제조업이라든지 어떤 이런 에너지 쪽에서도 확실히 이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자립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수입액을 봤을 때 러시아의 의존도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7.5%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우위를 점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에너지 관련돼서 수입 의존도도 그렇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이러한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어떤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그러한 부분의 제재를 상당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제가 볼 때는 단서를 많이 마련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측면에서 유럽은 계속해서 좀 피해를 당분간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이 좀 금지를 하게 되면 수입에 대한 부분을 좀 다변화를 해야겠지만 분명히 시간이 좀 걸리겠죠.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수입국 중 하나가 또 미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은 에너지 안보의 경쟁력을 키우면서 다시 한번 또 에너지 수출을 할 수 있는 수출국으로도 좀 탈바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럽의 경기는 침체에 대한 부분 사실 우려가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에너지 산업에 대한 어떤 부흥, 여기에 또 성장주에 대한 아웃퍼폼까지 좀 예상이 된다고 하면 2분기부터 제가 볼 때는 확실한 터닝 어라운드가 되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미국 증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러시아 전쟁까지 벌어지게 되면서 득을 보는 건 미국이네요. 예. 그렇죠. 미국이고, 이번 이런 불확실성과 전쟁이라는 정말 우리 세대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이슈거든요. 물론 국지전들 뭐 분쟁은 계속 이어지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처참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는 게 사실 처음이어서, 처음에 이 전쟁 이슈가 터졌을 때는 그 뉴스를 보면서 사실 마음이 많이 흔들려서 좀 힘들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사안이 생기다 보니까 역시 미국의 국방력이 굉장히 가장 세고 뭐 비교가 불가하다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국방력이. 그렇죠. 예. 뭐 핵을 제외하고는 네네. 미국의 국방력은 1위를 달리고 있고 2위에서 10위까지 격차가 엄청나기 때문에 네. 거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안보력에 있어서만큼, 국방력에 있어서만큼은
뭐 세계 최고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대표적인 경기 침체 시그널이라고 하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이번 주 들어서 좀 나타났었는데 이에 네. 대해서 오늘 증권사의 분석이 나온 게 좀 눈에 띄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금리 인상 초기에 나타난 게 이례적이었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그래도 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지금 미국 쪽에서 경기 침체, 그러니까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만한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때문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10년물, 그다음에 2년물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예. 결국 은행에서 보는 건 3개월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막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너무 이른 판단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금리가 막 인상됐기 때문에 조금은 좀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은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다. 그거를 연준은 모를 리가 없다고 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걱정은 조금 쓸데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도 뭐 유럽이 걱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유럽이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일단 러시아 쪽에 수입하는 그 비율 자체가 굉장히 적고 저는 아까 맞습니다.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적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예, 1%? 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도 미국은 고용, 임금 인상 그리고 기술 기업들의 어떤 성장세 이런 네. 것들로 인해서 견조한 그런 경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이슈가 전쟁 여파로 좀 커졌는데 미국과 유럽의 반응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원유 생산국이 됐기 때문이겠죠. 예, 거기다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예. 유럽과는 좀 확실히 다른 스탠스를 보이고 있죠. 거기다가 우리가 좀 살짝 잊고 있지만 셰일가스 관련된 쪽도 이제 슬슬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은 전혀 미국은 영향을 받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에너지 쪽에서의 어떤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다 하더라도 미국은 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탈세계화 시대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셰일 혁명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좀 이제 뭐 1980, 90년대부터 좀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셰일 혁명은 에너지 가격을 좀 많이 낮출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됐었고 네. 국내 자본의 유출이 좀 해외로 나가는 걸 좀 막는 어떤 그런 사건도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일자리 창출 같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부분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약간 이런 스탠스는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정책, 특히 이제 유럽과도 마찬가지겠지만 탄소 제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화석 에너지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한 부분으로 좀 셰일가스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많이 억눌렀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 러시아 사태를 통해서 잠깐 풀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원유, 가스 시추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발표를 이제 3월 중순쯤에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변화 대응에 좀 약간 제한된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자원 개발을 함으로써 에너지에 대한 어떤 자립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좀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시추를 하게 되면 다시 또 고용 시장에 대한 부분, 노동 시장에 대한 어떤 파급 경로까지도 생각한다고 하면 재화 서비스 쪽으로 어떤 좀 선순환이 돌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많이 부럽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결국은 이제 미국의 이런 경기가 좀 확고하게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시장도 이러한 부분을 좀 많이 반영을 하면서 좀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을 좀 하나 만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미국은 그래서 유럽 쪽으로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그렇죠. 그 길이 더 넓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거기서 이제 또 바이든 대통령의 또 지지율도 올라가게 되는 또 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셰일 혁명입니다. 이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에는 이 에너지원을 미국에서 만들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인데요. 셰일 층에서
천연가스와 원유를 뽑아내는 그러한 산업이 미국에서 발달해 있죠.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서 더욱더 미국의 에너지 안보가 돋보이고 있고요. 더불어서 유럽 쪽에 이런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그 모멘텀까지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미국 주식을 사야 될 것만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까 중간에 2분기 미국장의 반등, 본격적인 반등 가능성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우리 장의 방향성은 어떨까요? 짚어주시고요. 또 주목할 만한 섹터를 좀 알아볼게요. 일단 2분기 글로벌 증시에 대한 전 터닝 어라운드는 확실히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지난주부터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펀더멘탈에 대한 어떤 개선보다는 좀 이제 수급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좀 글로벌 증시의 좀 안정감에 대한 어떤 안도 정도만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러니까 작년 한 여름부터 좀 우리나라 증시를 좀 캐리했던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특히 메타버스 쪽으로 조금씩의 수급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워낙 거래량이 작다 보니까 좀 시원한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좀 뭐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확인할 것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뭐 FOMC 회의록도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쟁 리스크 관련된 부분에서 어쨌든 다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확인 작업을 필요로 하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출렁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의 어떤 반등에 대한 의미보다는 좀 한 번씩은 좀 그런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가는 어떤 그런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글로벌 경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 탈세계의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주에 대한 아웃퍼폼이 사실은 지난주부터 좀 나오고 있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확실히 다시 또 테슬라로 좀 복귀를 한 부분이 있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여러 가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어떤 포지션을 계속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관련된 쪽으로도 충분히 지금 소비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죠. 뭐 우리나라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의류 OEM 관련된 업체들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좀 판가의 전이가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대한 어닝 시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계속해서 리포트들 나오고 있고 뉴스들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1분기에 관련돼서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우리나라는 좀 선거가 끝난 이후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되면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정책 관련된 쪽으로 좀 뉴스플로우로 지금 이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부분에 좀 더한 리오프닝 관련된 업종도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특히 2분기에는 그래도 뭐 주가적으로 봤을 때 지수적으로 봤을 때 좀 원만한 터닝 어라운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주식을 지금 사는 건 늦지 않았을까요? 미국 주식은 뭐 언제 사도 늦지 않습니까? 늦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정답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 타이밍을 볼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언제 결심을 하고 실행하는가의 문제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일단은 주변에 뭐 노후 대비를 미국 기업 주식으로 하겠다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단기적인 좀 이렇게 안목으로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신다고 하면 우리나라 주식도 분명히 미국 주식처럼 아웃퍼폼할 수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있는데 이제 어쨌든 뉴스플로우가 나오고 계속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좀 인내심의 한계가 좀 있는 반면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접근하시는 게 그냥 사놓고 묻어두면 모르겠지 약간 이런 좀 마인드를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좀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지수 자체를 놓고 좀 평균을 내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지수도 제가 볼 때는 미국 주식만큼은 못 오르지만 어쨌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간을 좀 더 길게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분명히 조정들을 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도 그렇고 한국 주식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좀 아웃퍼포먼 수 있는 좀 확률이 높고요. 담기에 좋은 시기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담으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을 네.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릴 텐데 네. 먼저 1분기 실적 시즌 대비하면서 정책 기대까지 있는 네. 그런 혹은 리오프닝까지 해서 네. 그런 기대가 있는 섹터나 종목 특별히 꼽는 거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정책 관련된 쪽과 또 리오프닝 관련된 쪽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긴 한데 리오프닝 관련된 쪽은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보통 카지노라든지 뭐 항공, 여행 뭐 여러 가지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식음료까지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데 주류요? 네, 주류 쪽,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카페 같은 경우도 이제 어쨌든 영업제한을 많이 푼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움직였던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서 확실히 좀 모멘텀이 강력하게 최근에 나오는 건 엔터테인먼트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관련된 쪽으로 보게 된다면 좀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건설, 원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건설이나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방망이를 좀 길게 잡으셔야 된다는 거. 제가 볼 때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좀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탈세계화에 피해를 입고 있는 게 반도체, 자동차라고 하셨는데 네. 이들 종목에 지금 투자하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순환매 장인데 이 종목들은 크게 움직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이나 또 투자하신 분들 어떤 관점에서 하시는 게 좋을지. 그냥 반도체, 가지고 계시면 자동차 됩니다. 그냥 저기 어플 지우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1분기 실적 관련돼서 지금 컨센서스 나오는데 지금 작년 전년 동기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는 건 반도체가 유일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 반도체가 성장 주냐 가치 예. 주냐라고 놓고 봤을 때 반도체는 엄밀하게 말하면 성장 섹터가 맞거든요. 예. 우리나라에 봤을 때. 그리고 성장 섹터고 지금 어쨌든 실적을 하드 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지금 지수보다 약간 아웃퍼폼하거나 지수를 따라간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담으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저런 걸 못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반도체 자동차 갖고 있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측면 생각하시면 오히려 저점에서 많이 잡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 수익률은 훨씬 크다. 그러니까 짧게 트레이딩으로 여러 번 수익을 내는 것보다 한 번으로 길게 잡고 크게 수익을 내는 네. 어떤 그런 좀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 거의 10개 중에 8개, 9개는 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네. 지금도 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고 반도체가 안 가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는 저는 충분히 좋게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어제 수소 쪽으로 움직였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수소 관련된 좀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한미 합작법인. 네, 그렇죠. 때문이었죠? 결국 이제 정부에서도 신재생 관련된 쪽에서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를 좀 밀 수밖에 없는 물론 예. 탈원전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탈원전과 가지고는 에너지에 대한 어떤 목표량을 다 맞출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랑 자동차는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종목들이 시세를 또 잘 내주고 있는 것들도 많이 눈에 띄고 있어서요. 이런 꽃놀이패가 많은 시장에 내가 뭘 하고 있나 이런 자괴감이 드실 때는 내가 어떤 가치에 투자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자동차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엔터주, 또 정책주 가운데서는 건설 원전주에 대한 투자 관점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 이어갈까요? 주식심화론 두 번째 주제, TV, 스마트폰의 진화, 디스플레이 섹터 눈여겨볼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이
지난해 1분기 대비해서 성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될 거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D램 가격이 최근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게 언제 바닥을 잡을지에 대한 불확실성,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모습들인데요. 이런 가운데 디스플레이 업종도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섹터를 좀 살펴볼 텐데요. 간간히 디스플레이 업종은 짚어주시거든요. 오늘도 네. 한번 TV 시장을 분석해 볼까요? 디스플레이는 확실히 제가 볼 때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TV 쪽,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스마트폰 쪽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TV 쪽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확실히 LG 디스플레이가 강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좀 세 개 회사가 좀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그 이제 LG 디스플레이, BOE, 그 다음에 차이나스타 세 개 회사가 좀 각축을 벌였죠. 근데 이제 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LG 디스플레이가 거의 1년 만에 지금 BOE를 좀 제치고 지금 점유율 세계 1위를 좀 탈환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될 게 디스플레이 하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 뭐 OLED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LCD가 훨씬 더 많아요. LCD가 한 90% 정도 되고 OLED가 1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OLED가 LCD보다 확실히 가격이 비싸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OLED 쪽으로 많이 좀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좀 앞서 말씀드려서 23.8%로 1위를 좀 차지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LED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OLED 패널 4분기에만 지금 230만 대를 좀 팔았는데 200만 대, 그러니까 분기별로 200만 대를 넘은 건 작년 4분기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패널 매출액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28% 정도 증가를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8천억 정도를 좀 기록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만 이제 OLED 패널을 한 740만 대 정도 팔았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한 1000만 대가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LCD와 OLED 거의 9대1 정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디스플레이 그 시장이 커지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에서 OLED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도 자동차 시장이 커지는 게 아니라 전기차의 포션이 넓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OLED TV가 확실히 좀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많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패널 중에서 뭐 가장 작은 게 42인치, 가장 큰 게 97인치까지. 그러니까 좀 인치도 상당히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확실히 OLED TV에서 강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다가 지금 최근에 17만 장 규모의 좀 생산 체계도 좀 갖췄기 때문에 충분히 OLED TV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그러한 경쟁력은 올해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OLED 디스플레이는 LG전자가 최고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다만 이제 뭐 부담은 뭐 디스플레이 가격 그리고 마진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채팅창에서도 자원 없는 우리나라 같은 데만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인플레이션 피해를 입는 거죠. 게으른 투자자님께서 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분기 실적의 기업들의 마진을 좀 잘 살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 디스플레이 업종의 탑픽이 LG전자가 될지는 한번 잘 네. 뒤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확실히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시장은 이제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56조를 넘어섰는데, 확실히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OLED가 좀 대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스마트폰에서는 왜 OLED가 대세냐? 예. 이 폴더블 폰이 나오면서 OLED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휴대폰이 이렇게 접히잖아요. LCD는 안 접힙니다. 근데 OLED는 접히는 그런 특성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폴더블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블도 있고 뭐 글램 세밀에서 위아래로 여닫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2번 좀 여닫는다고 하죠. 그래서 다중 폴더블 폰 제품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49% 정도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56조 좀 시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49%면 거의 이제 과반을 차지하는 지금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중국의 이제 BOE가 지금 16%, LG 디스플레이가 8%로 지금
확실히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OLED 관련된 채택률이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확실한 강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TV에서는 이제 TV OLED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각각 1위를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OLED가 이미 대세가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TV가 OLED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과 함께 삼성전자가 이 OLED TV를 위해서 LG 디스플레이와 동맹을 맺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양사의 결정이 나왔나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결정이 났다라고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는데,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예. 이제 TV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OLED TV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삼성도 TV 나오지 않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삼성에 지금 그 나오고 있는 이제 제품이 QLED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QLED는 정확히 말하면 OLED가 아닙니다. QD-LED라고 보시면 돼요. LCD 기반의 그 제품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QD는 퀀텀 닷 필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색감을 더 좋게 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아직 TV에 OLED 패널을 그렇게 만들지 못합니다. LG 디스플레이처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QLED는 잘 팔리고 있는데, 결국 QLED는 LCD 기반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QD OLED는 이제 OLED 기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먼저 내놨는데, 지금 OLED 관련돼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좀 수율을 많이 못 잡고 있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00장을 만들면 수율이 60%, 그러니까 40장은 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삼성전자가 북미에 먼저 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초도 물량을 일단은 어느 정도 미국에서 소환한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OLED TV 시장으로 가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수율이 60%면 거의 만들 수 없는, 사실 그렇게 대형으로 많이 만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서 판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패널을. 그런 측면에서 LG 디스플레이와의 어떤 동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LG 디스플레이로부터 한 150만 장 정도까지는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추측이 나오고 있고, 내년에 400만 장, 2024년에는 500만 장 정도 이미 이제 지금 공급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다 예측이 나온 상황이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 뉴스에서는 이제 가격 협상만 남았다, 동맹하다 나오지만 이미 어느 정도 그렇게 좀 물량 공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동맹은 거의 확실하지 않나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QLED 지금 TV 보시면 이 OLED랑 LCD가 약간 다른 게, LCD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얘기해서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백라이트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QLED 같은 경우는 뒤에가 살짝 좀 두껍고, 근데 이제 LG에서 나오는 이제 OLED 같은 경우는 스스로 빛을 내는 어떤 LED를 좀 쓰기 때문에, OLED 쓰기 때문에 TV가 좀 상당히 얇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에서 QD OLED가 나오는 것도 아마 QLED랑은 약간 굵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신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삼성에 대한 어떤 좀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어떤 열망을 좀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확실히 LG 디스플레이와 어떤 협상을 통해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OLED 시장이 좀 상당히 특히 TV 쪽으로 커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TV 시장에서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각기 회사별로 다른 기술을 내놓기 때문에 뭐가 대세가 될지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알게 되는데, OLED TV가 대세가 되면서 이 OLED TV 쪽에 수율이 맞지 않은 삼성전자는 여건상, 지금 수율상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네. 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지난해 LG 디스플레이가 턴어라운드 했거든요. 네. 대폭 흑자 전환을 지난해 했는데, 네네. 올해 전망치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감익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의 OLED TV 납품을 하게 되면 LG 디스플레이의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번에 딜이 성사가 된다고 한다면 예.
확실히 LG에 좀 더 많은 프리미엄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LG랑 삼성의 디스플레이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사실 디스플레이가 사실 그렇게 재미가 막 드라마티컬한 섹터는 아니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동맹이 맺는다고 하면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몇 개 없기 때문에 거기서 분명히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주 꼽아보겠습니다. 이렇게 TV 쪽으로 강력하게 OLED 모멘텀이 찾아오고 있는 올해 디스플레이주 어떤 종목을 투자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종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뽑아왔습니다.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관련돼서 이제 세 가지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디스플레이 구동치과 관련된 종목은 이제 LX 세미콘 최근에 좀 되게 좋죠. 그리고 패널 쪽으로는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소재 쪽으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최근에 탑픽은 이제 LX 세미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 패널을 받아서 좀 판매량이 는다고 하면 당연히 삼성 디스플레이도 좀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삼성전자 쪽에 좀 속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관련된 종목 세 가지, 이 종목들이 좀 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재 쪽으로 이제 덕산 네오룩스, 그 다음에 소재 쪽으로는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중공 실리카 쪽으로 나노 신소재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개가 좀 더 제가 볼 때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쪽보다도요? 아니, 삼성 쪽에서 봤을 때 세 개 중에서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 쪽에 있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어떤 이제 좀 매출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 세 개의 종목이 좀 더 빠르게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세 개 중에 지금 뒤에 있는 두 종목은 좀 많이 낙이 있는 종목이죠. 특히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랑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좀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블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나노신 소재 한번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성장주로 올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글로벌 OLED TV 패널 분야 1위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와 손을 잡게 되면서 또 시장의 반응은 어떨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주 가운데 최선호주, LG 디스플레이 납품주 가운데서는 LX 세미콘,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주 가운데서는 나노 신소재 꼽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오늘 또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2분기 시장 대비 계속 토마토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1분기 마지막 날은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아쉽기도 하고 또 만족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2분기를 위해서 오늘 운동화금 다시 한번 바짝 내는 그런 시간 좀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